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전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살펴볼 것인데, 임수 말고 또 같은 수의 개념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오행으로는 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죠. 물. 그래서 물을 같은 물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물이라고 해서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고 이러한 방대한 양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고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반대의 개념이니까 음은 작은 것이 될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었을 때 음은 좁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는 음은 얕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아주 방대한 양의 물이라고 하면, 음수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 큰 바닷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로 표현을 하고요.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내지는 땅에서는 옹달샘 같은 그러한 작은 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슬비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강둑도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빗방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빗방울이 계속 모이다 보면 뭐예요? 임수화 되는 거죠. 그것이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비유를 하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개수가 너무 왕해진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마치 임수같이 변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 자체는 작은 이슬비 같은 것 내지는 옹달샘 같은 아주 작은 물에 해당이 될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옹달샘 내지는 아니면 작은 뭐 양동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죠. 특히 정화수 같은 것, 할머니 어머님들이 하늘에 뭐 기도 같은 거 치성을 드릴 때 옛날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 뭐 고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제사상을 준비를 못하니까 그냥 맑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기도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한 정화수 같은 것도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청징하다라고 표현해요. 맑을 청자, 징자도 맑을 징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됐던 임수가 됐던, 쉽게 말하면 내리는 비도 맑고 깨끗한 비, 맑고 깨끗한 눈이면 좋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개수가 우로수가 있는데 눈도 해당이 됩니다. 눈.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내리면은 그거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받아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특히나 일본 후쿠시마 같은 데서 비 오거나 눈 내리면 그 맞으면 큰일 나겠죠. 방사능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 개수가 됐든 음수인 개수가 됐든 양수인 임수가 됐든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도 6월 같은데 6월의 임수는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금, 백, 수청 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금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하얗고 수청, 물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도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양수와 개수의 양수와 음수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맑고 깨끗함의 핵심은 개수에 있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바다라든가 강우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면서 어떤 특징,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 충분하는 성질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고요. 개수는 이 맑고 깨끗함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파도나 너울이나 심한 경우에는 쓰나미가 일거나 아니면 댐이라든가 강둑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는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고, 무토로서 제방할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무토를 임수가 쓰는 경우에는 신왕했을 때,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임수일간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먼저 쓰는 것이지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때,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 내지는 원령 자체는 얻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간지에서 금수가 많아서 임수 자체가 왕해질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지 기토로서는 제방을 할 수가 없다.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그러한 흙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 임수는 큰 땅, 칠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고요.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제인 수로서 임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일간이 다 똑같습니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사를 채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견 겁제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을 쓰면서, 관살이 약할 경우는 재성을 겸해서 쓰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같이 아울러서 쓰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왕했을 때는 무토칠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인데, 기본적으로 사주 에 따라서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비견겁제인 수를 쓰는 것이 좋은지는 사주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임수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진월, 임수가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에 해당이 됩니다. 진월은 인묘진 동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절로는 봄입니다. 봄.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 초봄에 해당이 되고요. 묘월은 봄의 기운이 가장 완연했을 때가 바로 이 묘월이죠. 그래서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음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묘월이 목이 왕하다.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포태법으로.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왕합니다. 근데 진월 같은 경우는 목이 쇠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진술축이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사계의 월로서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봄으로서 목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 아니라 토가 왕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목을 보고요, 내지는 또 다시 이렇게 묘목을 다시 지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방합.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해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왕한 사주, 그래서 식상이
식상인 상관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식상이 왕한 사주가 아니라 관성이 왕한 사주가 된다. 관성 중에서도 임수가 진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편관이 되는 것이죠. 편관. 임수일관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쓴다라고 하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건 토왕절임에 반해서 수는 약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죠. 진월에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무토는 임수를 파극하죠. 선생님 아까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쓰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에 이렇게 아무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극파하는 것이지 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가 많아져서 임수를 갖다가 파하는 것을 간목이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무토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은 진월의 수는 약하고 토가 왕한 상태에서 식신만 얻었다고 해서 임수가 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것이 다시 있어준다라고 하면,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해지는 것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경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간목이 진을 보게 되면 진월이 되려면 무진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 여기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는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붙어 있은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금이 경금연에 진월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경진 월이 되기 때문에 간목하고 경금이 이렇게 붙어 있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간목을 갖다가 극파해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 있죠. 병화를 용신을 쓰면서 개수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로서 을목의 수기를 발산시켜지게 되면 봄에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라고 했는데, 개수병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건 좋지 못하고요. 개수병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서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경금운이 왔을 때는 그때는 간목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파할 수는 없지만 간목을 적절하게 조절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간목으로서 토가 왕해지는 것을 제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게 되면 임수도 고갈되지 않고 토가 임수를 파하려고 하는 것, 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다시 금수가 많아졌을 때는 그때는 무토 간목이 아니라 그때는 무토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간목은 없지만 이렇게 임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진 수국을 형성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생각해 보세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을 형성하느냐, 금국을 형성하느냐, 토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합이 돼서 목국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거는 토가 임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자는 이런 신자가 아니라 이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이건 제가 오타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 경금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 여타의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용신과 희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간 임수,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를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격국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 직업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격이 깨지게 되면은 그 삶의 어떤 틀이 깨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 뭐 격국 용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격국과 용신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모르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하죠.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드렸고, 진토는 토 관성인데 이거는 양토가 되겠죠. 양토. 그래서 양 대 양의 관계, 임수도 양, 관성도 양인데, 관성이 양의 관성이 있을 때는 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쇠지에 해당이 되고, 월령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중신경이 있을 때는 제사를, 저칠사를 제사를 하거나 화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술토 같은 경우에는 진토가 아닌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진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먼저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진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술토 같은 경우에는 술토는 그 지장간이 신금, 그 다음에 정화, 무토가 들어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진은 임수가 통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토는 임수가 통근할 수가 없죠. 술중 정화가 임수를 생해주니까 그래도 낫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술 안에는 신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화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진월은 임수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임수가 세력이 있을 때는 식신을 먼저 써서 어떻게 토를 제하는 식신제사하는 그런 틀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경금 내지는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을 아울러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진술의 차이는 뭐냐면, 술은 임수가 통근할 수 없지만 진은 임수가 칠살이긴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일지에도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연지에도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축토도 한번 살펴볼까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살펴봤을 때 뭐가 있냐면 개수가 들어있고요, 신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것을 초기라고 했죠. 초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기. 그래서 어떤 분들 이제 외우시는 분들 봤을 때 본기를 먼저 외우고 중기를 외우고 그 다음에 초기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우실 때 물론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초기, 중기, 초기, 중기, 본기 순으로 외웠기 때문에 저는 이 초기, 중기, 본기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계절 시간의 흐름은 뭐냐면, 초기에서 중기를 거쳐서 본기로 흐르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을 외울 때는 반드시 먼저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는 그래서 개수, 을목, 무토, 개수, 을목, 무토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을목이 먼저죠. 개수가 먼저가 아니라. 자, 을목, 을개무죠.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수진정무 맞고요. 그 다음에 개신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수,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토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임수가
진, 축에 모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이 많다고 해서 임수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진술상충이 되고 축술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술상충 됐을 때 진중에 있는 개수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진축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가 불약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임수 월간에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은 요 토에 이 임수도 진진축에 다 뿌리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도 진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연지, 축토, 월지, 진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진토가 있어서 토가 굉장히 왕할 것 같은데,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수, 진토를 갖다 끌어당겨서 자진, 수, 국을 형성하게 되면 토 왕절인 진월이라고 하더라도 임수, 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 자진합수하게 하고 또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관살인 토의 기운을 이렇게 화살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토로서 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왕한 임수를 제방하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 전체를 봤을 때 뭐가 없냐면 화라고 하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어떻다?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해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경자시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토하고 해수는 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진축에 신금, 임수가 다 통근할 수가 있겠고, 물론 진토에는 신금은 통근할 수가 없지만 임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으면서 생시에서 해수라고 하는 녹을 얻게 되면 임수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경자시가 됐을 때 임수가 더 왕할까요? 아니면 신해시가 됐을 때 임수가 더 왕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경자시가 더 왕한 걸로 봐야 돼요. 왜냐면 자수하고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일지에 있는 진토가 거의 수로 화하기 때문에 신해시보다는 경자시가 수가 더 왕하다. 똑같이 뭐가 없다? 화가 없어서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다 토라 하더라도 이 축토는 마찬가지로 진토와 같이 임수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나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것이고, 두 신금이 생조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서 이 사주가 신약 사주다 아니에요. 이것도 거의 신강 내지는 신강 내지는 불약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토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미세운이 온다라고 하면 축미충이 될 것이고요. 또 술대운 같은 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 진술충이 됐을 때는 이때는 일간이 급격하게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몸을 다치거나 아니면 관성으로 인해서 관제의 구설 내지는 송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쉬운 말로 살얼음판 위에 임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토가 문드러져서 수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생시냐면은 경술시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술 있게 되면 이 술토는 일지에 있는 진토와 진술 상충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신축시가 불약이라고 하면 진술충하게 되면 이거는 신약한 사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무너지게 되겠고요. 얘만 이렇게 깨져서 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전체 토가 다
쉬운 말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술시가 되면, 경술시가 되면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토가 중첩하여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진토하고 연지 있는 축도에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요. 그걸 약하지 않으니까 시간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갖다가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식신 제사라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 약하냐, 이 간목도 그렇게 약한 간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간목도 진에 다 뿌리를 내릴 수 있죠. 당연히 토가 더 왕한 것은 맞지만은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자수가 없어서 수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능히 무토가 임수를 제방하는 것도 임수 자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월등히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화살해야 되는 토생금 금생수에서 일간인 임수를 생주해주는 국세로 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임수가 왕토에 의해서 매몰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또한 임수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 또 마찬가지로 술대운이어서 진술상충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가 큰 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